네, 서울시가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선제적으로 더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도 시작됐는데요. 김학진 서울시 행정위 부시장 모시고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서울시는 이에 앞서서 어제 서울형 정밀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정부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서울시의 임무임에도 서울 시민들에게 불편을 더 요청하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부터 이제 정부에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추가해서 맞춤형 핀셋 대책이라고 저희는 말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이 특정한 거점 위주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생활 속 곳곳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빈번하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시설, 그리고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 그렇게 해서 1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10개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 지침, 그리고 세부적 방역 지침을 통해서 감염의 위험을 조금씩 낮추겠다. 이것이 서울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교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종교시설이죠. 교회라기보다는 종교시설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르면은 좌석수의 20%까지 지금 집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전면적인 온라인 언택트 집회를 지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는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좀 강력한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한 50명대에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156명으로 늘어났고요.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6시 기준으로 한 124명이니까 12시 기준으로 하면은 그 숫자도 초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거의 서울시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상이라든가 생활치료시설, 그리고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접촉자 추적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이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한계가 벗어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처럼 이제 대규모 확산,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방역의 주체일 수밖에 없고 지금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한 분 한 분이 백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한테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방역 주체인 시민들께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재조성 공사를 왜 하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광화문 광장이 조성이 처음 된 건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이 경과됐고요. 근데 처음 조성될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양쪽에 보시면은 도로로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광장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용과 접근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차로를 서쪽은 없애고 동쪽으로만 통행을 시켜서 서쪽에 보행이 편리한 광장, 그리고 공원 같은 요소가 담겨서 일상에서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행 중심 광장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 자체는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예.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한 4년에 걸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 중심으로 해서 걷고 싶은, 그리고 차량 중심의 도시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서 걷고 싶고 역사성이 회복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그러니까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
지금 녹색교통진흥 지역의 특별종합대책이라는 것도 2018년에 마련했습니다. 예.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의 보행성 그리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금 또 시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지금 굳이 추진을 해야 되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마 두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추진해야 되느냐. 지금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4년 전부터 계속 논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에는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지난 2월 달에 그동안의 의견 수렴과 토론 결과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현재 만드는 광장의 기본 모습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20가지 정도의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교통평가, 환경평가, 또 문화재 발굴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이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이르러서 공사를 발주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를 지금 시점에서 멈추고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좀 행정 권한을 넘어선 일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있어서 추진하고 시장이 없어서 추진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국가의 얼굴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유고 사업이나 그게 될 수도 없고 기념 사업이 될 수도 없고 다음 시장의 지적 사업도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 수렴을 에 따라서 지난 4년간의 논의를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로드맵과 그림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의견 수렴에 대한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견 수렴을 졸속으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시민단체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저희들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양적으로나 여러 기간적으로 많은 의견 수렴을 해왔다고 하지만 저희의 청사진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 수렴과 그 많은 기간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진심을 다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4년에 그런 수백 번의 회수를 그냥 가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보행광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민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보행화, 보행광장. 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교통 상황을 봐가면서 예.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까지 같이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건데 그러한 종합 계획도 저희가 수립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광화문 광장이 동쪽과 서쪽에 차도가 있고 중앙에 설치된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획안을 보면 뭐 저희 배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서쪽으로 치우친 그런 계획안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개편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현재의 도로 중간에 있는 광장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보행 광장으로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동쪽으로 할 것인가 서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민의 선호도 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현재 구조를 보시면은 서쪽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동쪽에는 미대사관 예.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했을 때 어떤 이용의 편의성, 보행, 상권의 활성화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서쪽 광장 쪽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저도 이제 매일 광화문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혹시 공사 중에 교통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네, 지금 아마도 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서울역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차로를 줄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광화문 조성 공사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예.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저희들 목표 자체는 현재 소통되고 있는 교통 소통 정도가 공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7가지의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해서 서울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차량들이 광화문 광장을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원거리 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회할 수 있도록 분산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근거리에 있는 차량들은 골고루 소통할 수 있도록 뒷골목으로도 가고 메인 도로도 갈 수 있게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천만 시민 멈춤 기간 그리고 또 서울의 상징이죠.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 2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